이거 불과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적료가 무려 16배가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건데. 김민재 선수의 맨유설이 뜨겁습니다. 저도 지난밤 동안 계속 관련한 기사를 좀 체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유럽발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이탈리아 언론에서 관련해서 첫 번째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다른 매체들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 관련 기사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프리미어리그의 거인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인은 빅클럽을 말하는 건데 이제 맨유입니다. 맨유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유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아웃 이 돈 주면 이 선수 데려갈 수 있어라고 하는 돈을 주면서까지 김민재 선수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맨유는 나폴리가 시즌 초 설정한 김민재의 방출 비용, 즉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 김민재를 영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민재의 현재 나폴리에서의 바이아웃은 4,800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645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 돈을 맨유가 나폴리에 지불을 하고 김민재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러한 이제 보도는요, 첫 번째 나온 곳은 이탈리아 언론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김민재 측과 이적 협상을 시작했으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근데 이적 시기는 당장은 아닙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라는 건 아니고 다가오는 여름에 맞춰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김민재 선수의 그 나폴리가 설정한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기간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 알려져 있지만 다가오는 여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만 딱 그 열리는데, 그때 맞춰서 맨유가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름 맞춰서 맨유가 나폴리에게 바이아웃 금액 645억 원을 지불을 하고 이제 김민재를 데려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유럽 현지 미디어들도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 딜이 만약에 타결된다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봤더니 김민재 선수가 2021년에 중국에서 페네르바체로 갈 때 이적료가 300만 유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정말 한참 적죠. 그런데 지난해죠. 그러니까 2022년 나폴리로 넘어갈 때 페네르바체에서 이때가 1,800만 유로로 확 뛰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맨유 이적이 타결돼서 4,800만 유로가 된다면 이거 불과 2년 만에,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페네르바체로 갔던 그때부터 해서 2년 만에 이적료가 무려 16배가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아니 이런 케이스가 있어? 2년 만에 어떻게 이적료가 16배가 오르지?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연봉이 2년 동안 16배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런 회사가 있나?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이적료로 가는 건 구단과 구단의 거래지만 어쨌든 이적 시장의 가치, 이 선수의 가치 평가가 16배가 2년 만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물가나 부동산이 2년 사이에 16배가 올랐다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거 놓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현재 행보가.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이처럼 폭등한 것은 무엇보다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거죠. 실력으로 모든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나폴리를 지금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압도적인 1위로 이끌고 있죠. 그러면서 마라도나 시대 이후에 나폴리를 다시 한번 리그 우승 가능성 굉장히 높여놨고요. 세리아 첫 시즌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리그에서 지금 최고의 어떤 중앙 수비수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 모든 스탯들이 다 뭐 이 위를 찍고 있으니까 유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센터백 중에 최고가 이제 김민재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또 결과적으로도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나폴리의 역대 최고 역사를 이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 축구가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골키퍼나 센터백이 뻥축 이렇게 질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빌드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도 잘 쓰고 몸도 좋고 이런 센터백들이 아주 귀해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더욱더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이 현실이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사 내용대로 보더라도 기초적인 논의가 좀 시작된 거겠죠. 여름에 어떤 이적에 대한 논의니까. 또 지금 김민재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폴리도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잡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이아웃이 4,800만 유로인데 이거를 6,500만 유로 873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이아웃을 올리는 건 선수에게 불리하죠. 선수가 떠날 때 바이아웃이 낮아야 쉽게 떠날 수 있는 건데 대신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좀 올려달라 바이아웃을. 대신 연봉 올려줄게. 바이아웃도 올려주면 연봉도 올려줄게 라고 하면서 재계약을 지금 김민재 선수 측에 좀 했다는 건데 뭐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 측은 이 제안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는 않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선수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올리자라고 하는 나폴리의 제안을 선뜻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건 충분히 보다가 뭐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몸이 달아오르고 있는 건 나폴리다. 뭐 어쨌든 나폴리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또 이런 데다가 센터백이 요즘 귀해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러면 이제 지금 김민재 선수를 뭐 관심 있다라고 하는 데가 유럽에서도 복수의 클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상황이라든지 나폴리의 상황이라든지 김민재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맨유로 김민재 선수가 넘어갈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맨유 입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맨유가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맨유도 지금 김민재 선수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있겠죠. 당연하게도. 거기 이제 맥과이어가 거의 이제 좀 맛이 가버렸잖아요. 린데레프도 뭐 좀 그렇고. 그러니까 두 선수가 너무 불안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전력 외로 좀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추가적으로 센터백이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맨유의 그래도 안정적인 센터백이라고 한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리산마 그리고 이제 바란 정도 두 명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맨유가 4위 안으로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 정도 팀들은 여러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센터백 두 명으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센터백 좀 부족하니까 리산마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센터백이 좀 필요하긴 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김민재 선수의 어떤 맨유 이적설로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이런 건 약간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좀 있어요. 뭐냐면 테나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워낙 중시 여기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리산마가 키가 작은데도 쓰는 건 빌드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왼발 센터백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른쪽에는 오른발잡이, 센터백 왼쪽에는 왼발잡이를 해서 이제 빌드업의 각을 경로를 많이 만들기 위한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죠.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리산마가 한 자리? 그럼 바란 경우 많잖아. 이번 월드컵도 보여줬지만 바란이 한 자리. 그러면 두 선수와 바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능력이 뛰어난 건 맞지만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왼발을 한쪽에 가져간다면.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보긴 해야 된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물론 이제 오른발잡이지만 지금도 나폴리에서 라흐마니가 센터백 오른쪽 뛰고 센터백 왼쪽에 김민재가 뛰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뭐 자기는 물론 자기에게 베스트는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지만 왼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왼쪽도. 그러니까 양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빌드업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김민재 선수의 올 시즌 세리아에서 경기 평균 패스 성공률이 90.3%입니다. 그리고 경기당 그 롱볼 성공 횟수가 무려 3.8개예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막 그 센터백들 빵빵 질러내거나 롱볼 못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놓고 보면 압도적인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놓고 볼 때도 경쟁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좀 어려운 볼 때가 있잖아요. 야 리산마 쪽 저기 봐. 그래서 막 덩치 이만한 피지컬들이 막 가서 붙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약점을 커버하기도 괜찮고 또 바란 같은 경우는 부상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맨유도 테나 감독도 김민재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조금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참고로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와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이고요. 또 맨유를 포함을 해서 빅클럽들이 김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좀 들었던 것도 다른 클럽도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어떤 경쟁이라든지 또 협상은 몰라요. 에이전트들은 여러 가지의 경우수를 다 펼쳐놓고 나폴리에 남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좀 더 뛰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폴리에 잔류하는 것,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 또 프리미어리그 간다면 어떤 팀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 근데 저런 궁금함은 있더라고요. 궁금함? 와 진짜 해버지 다음으로 맨유에서 뛰는 한국 선수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땐 정말 맨유가 해버지 뛸 때는 거의 국가대표 느낌이었는데 지금 토트넘보다도 더했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지켜보죠.